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선언한 그룹 자유조선이 자신들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다고 시인했고 훔친 정보는 미국 요청으로 FBI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판사의 비밀 해제 명령에 따라 밝혀진 침입자들은 미국, 멕시코, 한국 국적 등이고 이 그룹은 웹사이트에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은 자신들에 대한 배신이라고도 썼습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이 이사에 연임되지 못한 결과를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조양호 가족에게 경고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 이사가 아버지의 뜻을 대변하게 되고 한국 대기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마텔사가 제작한 BTS 인형도 미국에서 화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헬스케어 무효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연방교육부가 예일과 USC를 포함한 부정입학 스캔들 학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합니다. 대학은 30일 안에 관련 학생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벌은 교육지원금 중단입니다. 미국인의 경제에 대한 생각은 성별, 당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당장 $500의 비상금도 없는 미국인이 약 3분의 1입니다. 러시아 매체는 러시아 스캔들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러시아가 이겼고 미국의 기능마비라고 보도합니다. 특검 보고서를 법무장관이 요약해 발표한 이후에도 약 반 정도의 미국인은 대통령이나 측근과 러시아 사이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퍼스트 레이디 바브라 부시 여사는 숨지기 전에 본인이 더는 공화당이라고 하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심장질환을 겪었다는 말을 했다고 부시 여사의 전기 작가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안 나오는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만들겠다 하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부터 선거 캠페인 때 가장 그 강조를 했었던 그 정책별로는 그 문제고 수없이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었을 때 해봤으나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제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뭐 어떤 그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법무부에서도 항소법원에 텍사스에서 이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다라고 지방 판사가 판결한 것을 지지해라 하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막상 또 그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장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안은 없고 여러 가지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없앤다는 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손님이 있는데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기자들이 물어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는 없앨 것이다 하는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어제 그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아주 그 가뿐해진 마음으로 의회에 가서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도 그 복도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다음 타겟이 이 헬스케어다, 오바마 케어 없애기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가 나오겠죠. 우선 먼저 오늘은 그 각기 다른 한국, 북한 관련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테리어스 그룹이다. 물론 한국 언론도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했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전할 때부터 누군가가 제보를 주지 않고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에 이름이 천리마 민방위 그리고 지금은 자유조선, 프리조선이라고 바뀌어서 오늘 웹사이트 보니까 프리조선이 우리가 스페인 대사관을 침입을 했다 하는 것을 영어로만 그 썼거든요. 제법
그 긴 길인데 문장으로 따지면 뭐 한 20문장 될까요? 뭐 20문장 조금 더 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요약본도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 프리조선이 우리가 했다고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을 우리가 구조했다 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프리조선이 오늘 그 영어로 쓴 한국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그 찾다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영어로만 옮겼는데 그때 김한솔을 우리가 구조했다 했을 때도 분명히 자신들이 한 일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밝히는데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문장에 보면은 서로 이런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고 발설한 것은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 했으니까 결국은 미국 측에서 발설을 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리크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기사를 썼을 수 있었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프리조선이 한 것으로 됐고 그러면 프리조선 단독으로 한 것이냐 한국이나 미국이 개입을 한 것인가 스페인 언론이 처음에 그 보도를 했었던 것처럼 이 프리조선은 어떤 나라와도 개입되지 않았다. 애프터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FBI에 아주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자료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 프리조선 스스로 얘기하는 것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이외에 보도한 거 전해드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읽고 미국이나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프리조선은 평양이 주도를 하고 있는 세계 각 나라의 대사관은 보통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과는 다르다고 맨 앞에 문장에 썼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외교적인 것, 뭐 상업적인 것, 문화 교류 이런 것에 그 전초지의 역할을 하지만 북한 대사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대사관이든 불법으로 뭐 마약을 뭐 판다던가 무기 밀매 또 그 전체주의의 선전 도구 여러 가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 사이버 공격도 하고 살인, 납치가 아주 흔해서 심지어 외교관의 가족들도 그 희생자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 본인들은 대사관에 들어가서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 아주 우리는 그 신사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우를 했고 어떤 정부의 개입도 없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게 하노이 회담 닷새 전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치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그 일을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그곳에서 갖고 나온 보물과도 같은 자료를 공유하는 목적이 우리가 어떤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FBI가 원했고 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또 비밀을 유지하기로도 합의를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FBI에 그 정보를 공유를 했다. 언론에 이런 정보를 흘려서 우리가 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 굉장한 그 배신이다. 우리는 언론과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것 충분히 알았고 우리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피해 대가를 치르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족이 고문을 당하고 숨질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이게 이제 프리조선이 영어로 그 웹사이트에 쓴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도 천리마 민방위에서 이름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조선 이름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혁명그룹인데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를 원하는 그 혁명그룹이다 하고 이 일이 이렇게 공개될 수 여기까지 그 신원들이 밝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스페인의 판사가 기밀을 해제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 다 나왔잖아요. 한인 언론을 보면은 해서 국적은 멕시코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멕시칸 그 한국 라스트 네임이 장이니까 한국계죠. 그리고 미국계 2명
한국인도 사우스 코리안도 이번 이 대사관 침입에 가담을 했다 하고 역시 워싱턴 포스트가 다시 FBI에 물어봤더니 FBI 정보 공유한 것이나 이 프리조선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스페인의 법 집행관과 아주 그 좋은 그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의 판사는 이제 이를 저지른 침입자들이 미국으로 그 도망을 쳤고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이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28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망명을 한다는 건데 리스본을 통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아주 뭐 본인들은 이 천리마 그 민방위 자유조선은 우리는 뭐 아주 과격하게 가서 행동하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잘 트윗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어느 정도는 미국이 개입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읽고요. 닉슨의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가 쓰고 있네. 뭐 어디에 침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FBI, 미국 연방수사국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을 상당히 유감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영화 스크립을 읽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스페인의 엘파이스 이 신문은 포르투갈을 통해서 리스본이 아니라 포르투갈을 통해서 두 명이 미국으로 입국했다고 했네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그룹을 이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리스본으로 간 그룹도 있군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그 수사팀이 침입한 10명 가운데 7명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멕시칸인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CIA 링크드라고 했죠. 그리고 FBI는 이 같은 정보를 이 사람들은 FBI와 공유를 했다고 하지만 FBI는 이게 국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내 파트가 아니니까 CIA에 넘긴 게 당연하겠죠. 아마 그래서 스페인에서 처음에 CIA 링크드라고 적어도 2명은 그게 이제 미국인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미국인이라고 하니까 신원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 북한 대사관을 침입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스페인에 가서 뭐 진짜는 아니지만 본인들도 이 프리조선에서 우리는 무기를 쓰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짜 핸드건이나 여러 가지를 샀고 가서 들어가서 기물은 때리고 부수고 하면서 뭔가 위압적인 작전을 해서 딱 진압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저도 어떻게 한 명이 나올 수 있었는가 했는데 한 명이 다치면서도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웃에게 소리를 쳤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 대사관에 갔었을 때 누군가가 나와서 아무 일 없습니다. 했었던 게 그 사람이 바로 그 홍창 뭐 미국 이름 있고요. 멕시칸 이름 앞에 있고 하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줘서 아무 일 없다 하면서 그 이후에도 그 대사관에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가 차를 3대에 나눠서 10명이니까 조를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백도어로 나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스페인의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과 전혀 연관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조선에 관한 레이티스트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의 회장이 이사 임기가 3년이라고 하죠. 연임되지 않은 것.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데 64표로 조금 모자랐다고 하죠. 그게 이제 국민연금 공단이 지지하지 않겠다 해서 두 번째로 큰 주주니까는요. 해서 이미 며칠 전부터 예상은 됐었던 건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왜 보도하냐면 로이터 통신 등 아니면 모든 경제 전문 매체나 신문이 전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진이 미국에서도
또 한국이 세계 경제 4대 대국일 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이 많잖아요. 또 로스앤젤레스 저쪽에 이제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 그랜드 그 센터도 지었고 서부에서 가장 높은 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들 딸들이 뭐 전부 USC를 졸업을 했고요. USC에는 또 조양호 회장이 USC 이사이기도 하죠. 이사이면서 많은 그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래저래 제가 최근에 읽은 뭐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이든가요. 그 책에도 조양호 회장에 관한 게 앞에 한 몇 페이지 나오고 중간에 또 나오고 끝에 또 나오고 하는데 이 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 상징적이기는 하다. 한국의 그 대기업이 가족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의 첫 번째 가족 멤버가 이사에서 빠지게 되는 27년을 뭐 이사를 했는가 보죠. 네, 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소액 그 투자가가 많이 무시되는데 대기업이 그 큰 기업이라고 이 로이터 통신은 재벌이란 표현은 안 했네요, 오늘.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현대와 연관돼서 엘리어트 회사가 뭔가 그 투자가들에게 그 본인들이 그 요구하는 뭐 큰 배당금 주고 이런 것을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연관을 시켜서 웨이크업 콜이다. 특히 이제 그 한진 기업의 경우는 뭐 땅콩 회항도 있었고 큰딸, 작은 딸에 뭐 그 소리 지르고 뭐 물 던지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미국에서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항공 한진 기업의 평판이 아주 그 바닥까지 내려갔고 비즈니스에도 고통을 줬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그 대기업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이 바뀔 것인가? Change는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다. 너무 오랜 동안 그렇게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이죠. 조원태 씨가 이 이사 멤버로 있기 때문에 조원태 씨의 주니어 조의 투표가 아버지의 그 뜻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코리안에어 주식값이 처음에 크게 올랐다가 5.6% 올랐다가 나중에 조금 진정되면서 2.5% 상승 정도로 이제 이 같은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전경련 부회장인가 하잖아요. 전경련에서는 뭐 실망했다 하고 그 정도로 근데 이 정도의 변화도 굉장히 그 큰 그 변화다라고도 미국에서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매체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이슈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의 그 연예계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는 거의 미투 무브먼트와 연관을 해서 뭐 빅뱅의 누구 또 뭐 코리안 그 텔레비전에서 뭐 탤런트를 뽑는 그렇게 스타가 된 누구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그런 스캔들과 관련해서 뭐 군대를 가고 조사를 받고 수갑을 차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TS에 대해서는 마텔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그 뭐 마텔 인형까지 이 BTS 인형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니 이 인형이 BTS 내가 좋아하는 그 멤버를 닮지 않았어. 이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고요. some 그 코리안 그 K-팝 팬들이 그리고 어떤 팬은 정말 닮았네. 나 BTS 좋아하는데 정말 똑 닮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BTS가 인기다. 하는요. 물론 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것은 아니지만 뉴욕포스트는 타블로이드 신문이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미국의 장난감 제조 회사가 이렇게 그 BTS의 뭐 한 사람도 아닌 건데 1, 2, 3, 4, 5, 6, 7 멤버잖아요. 7 멤버의 여러 머리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옷차림은 그런데 두 사람씩 같이 입은 것 같네요.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이 BTS는 아직까지 인기가 있다 전해드립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뭐 러시아 스캔들 이외에 다른 뉴스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누구나 보통 사람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2년 동안 아주 힘든 중압감에 시달리다가 거기서 확 풀려나고 나서는 좀 여유 있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 두 번을 미디어 페이크 뉴스다 하고 미디어와 싸우면서 이제 백악관의 특파원 디너요. 백악관 특파원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는 것인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좋죠. 미국으로서는.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곧 미시건주에 가서 이번에 연설은 다른 때도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는 다음 선거에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굉장한 자신감에서인지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지금 이런 일들을 정치적인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인 위험을 여러 가지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첫 번째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고 두 번째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이겼고 증거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는 지금 크게 세 번째가 헬스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없애는 건데 이것을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가 법으로 되지 못하게 됐었을 때 대법원에서 구해줬었어요. 그것도 보수적인 대법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여기에 한 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가 지금까지 아마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요. 일단 이제 이게 항소법원으로 갔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법원까지 갈지 대법원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처럼 이 존 로버츠가 이것을 보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경우 아무튼 굉장히 많은 혼란이 나온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인지 연방 법무부도 항소법원에 텍사스주가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항소법원도 지지해 주기를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법무장관은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또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를 없애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폴리티코가 정치에 좀 민감한 매체잖아요. 적어도 3명의 여러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결과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거는 안 된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은 또 공화당에 큰 해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진다. 심지어는 작은 식당에서 영양 표시하는데도 이게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병원 가기 힘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해서 이거 그대로 지켜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법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일단 그 밖에도 또 다른 장관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법무장관은 결국은 이제 민간인들이 또 다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소송을 하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의 직접적인 관계 당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에 비해서 이거 없애야지 됩니다 하는 글쎄요 비서실장 대행이 거의 그림자와 같았는데 믹 멀베니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하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완전히 티파리 그것도 울트라 컨서버티브 티파리의 지지를 받고 본인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가장 크게 큰 소리로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를 비난해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마 백악관 내부에서 오랜만에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그리고 예산국장도 하고 있잖아요. 예산국장 비서실장 대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돈과도 연관이 되니까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때 존 볼튼 얘기를 전혀 듣지 않다가 또 존 볼튼 얘기를 들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했고 지금 또 다시 안 듣는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뭐 사무실도 같은 빌딩에 있고 하는 믹 멀베니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좀 듣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으로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요. 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경제보다도 교육 얘기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8군데 학교에서 스포츠 전혀 축구도 못하는데 축구 선수라고 입학을 시키고 돈 받고요. 코치가. 예일대학교는 120만 달러. 또 어느 대학교는 싸던데요. 어떤 대학 스탠포드인가는 좀 싸던데요. 아무튼 제가 워낙에 싼 행위들이니까 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싸구려로 그러던데요. 그런데 8군데 대학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정 입학을 시켰다는 건데 학생들을 돈 받고 예일 유니버시티 학교 당국이 알았건 몰랐건 관계자가 개입이 된 겁니다. 또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샌디에고, 또 스탠포드,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US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이런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8군데 아주 뭐 다 좋은 대학교들이에요. 법을 위반을 했는가 해서 우선은 30일 안에 지금 연방 조사를 했었던 그 대상자들 학생들 이미 입학을 한 학생들 해서 뭐 USC 같은 학교에서 그 학생들 수강 신청도 하지 못하게 하고 조치를 취했잖아요. 또 관련 그 교육기관에서 관계자들을 해고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학생 명단도 전부 그것도 다큐멘트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런 경우에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던가 하는 게 이제 넘버 원 그 혐의가 이제 증거로 잡히는 것이겠잖아요. 그런 경우 이런 큰 학교들이라 하더라도 뭐 예일 같은 대학교가 인다우먼트에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도 동문들이 돈을 척척 기부하잖아요. USC에도 뭐 조지 루카스 이런 사람들 기부하고 하는데 빌딩 이름 하나 지어주고 하면은 돈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가난한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 가지 장학금을 줘야지 되잖아요. 생활비도 줘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페이그랜트로 공립학교 같은 경우 그 UCLA 같은 경우는 더 페이그랜트 같은 것을 지원을 하는데 뭔가 학교에서도 연방 교육 규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페널티로서 가장 익스트림한 그 페널티가 펠그랜트를 안 주는 것이요. 연방 학교 학생 그 론을 안 주면 그러면 학교에서는 돈은 없는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그 학교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많은 학교들이 어떤 경우에는 소울 서칭을 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학교 자체도 기부하니까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돈을 그 기부금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어요. 그것을 어느 경우는 전부 인마이 포켓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학교에다 또 내기도 하고 그게 학교가 추구하기 때문이죠. USC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의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할 때도 USC 의대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돈 하는. 해서 교수들이나 어떤 그 교수 직함을 갖고 있고 또 교직원, 연구진들이 다 그 본인의 봉급을 본인이 어디서 받아서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 USC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교가 이제는 일반 기업들처럼 돈 가지고 오는 사람을 최고로 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육부가 수사를 하게 됐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경제에 대한 리포트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요즘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한인타운의 경제 현 주소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잠시 뒤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리면 의견 좀 다져보시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 지난번에 뭐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원 의장을 지냈었어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마이너리티 리더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2018년도 선거에서 왜 졌는가. 특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도 영킴 그 코리안 아메리칸 후보가 나갔었지만 몇 지구였죠? 네. 모르는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갔었지만 그 진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영킴 후보 지역구나 다른 데나 특히 헬스케어가 유권자들의 가장 큰 이슈였었잖아요. 해서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 현 이제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그 이슈를 잘 압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는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헬스케어를 무효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정치 공작 캠페인 뭐 그 선전 선동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유권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의석을 40석 이상을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하원에서 내줬어야지 되는 그런 이유의 넘버 1이 헬스케어, 넘버 2가 가족 분리 등의 이민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케빈 맥카시가 이거는 안 됩니다. 공화당이 정말 이건 자살골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할 때는 어제가 3월 26일이었었죠. 낸시 펠로시 그럼 83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나이가 그렇게 많잖아요. 79살인가요? 어제 그러면 생일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스스로 알아서 해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헬스케어 그 많은 공화당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헬스케어를 무효로 한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퀴니피악 대학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가릴 것 없이 75%가 미국 경제 참 좋아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남자들이 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공화당과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79% 정말 좋지. 앞으로도 좋을 거지. 여성은 71%만 그같이 답을 했고 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지금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화당 가운데서는 87%, 민주당은 67%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접할 때는 언론 보도로 알 수밖에 없잖아요. 60%의 미국 사람들은 이 같은 여러 가지 경제 정보가 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코리아타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도 또 공화당과 가장 차이가 큽니다. 공화당은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긍정적이고 뭐 좋고 다 좋고 좀 미래도 좋을 것이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반영하는 거야. 현실을 하는 사람이 83%. 민주당은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거의.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경제가 좋다는데 있죠. 제가요. 비상금 $500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500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체 경제 인구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500가 없다. $500면은 뭐 렌트비의 몇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1,59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팍스는 좋아라 하고 MSNBC의 그 레이첼 매도우는 어떡하나? 왜냐하면 그동안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가장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곤란하게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저는 레이첼 매도우의 그 프로그램은 날마다 보긴 하거든요. 제가 날마다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션 해니티, 또 그 레이첼 매도우 텔레비전 말씀드리면 레이첼 매도우 그리고 PBS, 다른 방송 라디오는 뭐 NPR 그리고는 뭐 수많은 신문 매체를 보는데 레이첼 매도우는 어떤 때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그 극좌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에서 레이첼 매도우의 얘기는 거의 듣지 못하셨고요. 그에 비해서 팍스는 정말 극우이기는 하지만
우파를 대변하는 매체가 없으니까, 팍스 이외에는 변변한 매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대통령 친구가 하는 뭐 되지도 않는 내용도 막 전하는 뭐 뉴스맥스를 인용할 수도 없고 브레이트바트를 인용할 수도 없고 하잖아요. 드로즈 리포트는 자체 취재는 없으니까 링크만 하니까 날마다 보니까 드러지 리포트는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수가 이것을 앞장 세우고 싶구나. 지금 오늘 드러지 리포트가 앞장 세우고 싶은 건요. 레이첼 매도우는 어떡하나 뭐 이거였는데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이 연방 법무장관이 특별검사에 아무런 그 내통 증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과 러시아와 이런 그 보고서 수천 페이지짜리를 4페이지짜리로 요약을 해서 그게 증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게 불충분하고 부적절한가 하는 15가지 이유를 어제 말하더군요. 그러나 끝난 건 끝난 겁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인 거고요. 그리고 82%의 여론은 그나저나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음 주 4월 2일까지 내놔라 했는데 법무장관이 몇 개월 걸리지 않고 몇 주일 안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비밀로 하고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를 아마 검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이에서 이 오디블이라는 전에는 제가 이 오디블을 통해서 그 책 읽는 거 읽어주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예언자라든가 칼릴 지브란의 아니면 지미 카러의 뭐 자서전이라든가 또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오디블이 요즘에도 활발한가 보죠. 요즘에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무료가 많잖아요. 예전엔 돈 내고 했는데 오디블이 멀러 리포트를 우리가 프리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대통령은 너무 지금 신나서 I love 바 무슨 뭐 아이스크림 바가 아니라 윌리엄 바 이 신임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난해 말에 취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 인준이 끝났죠. 신임 법무장관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요약을 해서 나에게 일단 내통에 대해서만도 면죄부를 줬는가 아니죠. 두 가지에 다 법무장관은 면죄부를 줬죠. 사법방해도 특별검사는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고 난 너무너무 이 바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일도 빨리 처리라고 I love this guy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거의 반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멀러의 보고서와 연방 법무장관의 발표가 있었어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팀이라고도 안 했네요.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관이 됐다. 2016년 대선에서 이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고요. 러시아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퀄츠라는 매체가 아주 자세히 한 대학 교수가 쭉 러시아 말을 좀 알아야지 분석을 하잖아요. 저도 러시아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탈타스라든가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영어가 되는 그런 것만 보는데 이제 홀리 크로스 칼리지의 교수예요. 역사 교수가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 매체를 쭉 분석을 해서 AP통신을 통해서 전했고 퀄츠도 보도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딱 나오고 나서 러시아의 뉴스 사이트인 많은 가제타 러시아라든가 이런 곳에서 러시아 어페어를 미국이 우리 눈앞에서 산산조각을 내주네. 완전히 그냥 깨버려주네. 모스코 wins. 푸틴 stronger than Trump. 푸틴이 트럼프보다 더 강하고 미국은 정말 후졌어. 미국은 그러니까 기능마비야. 이번에 일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검사가 러시아가 분명히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했고 지금까지 러시안 사람 25명을 기소를 했잖아요. 미국에 다 데리고 와서 벌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계속 전에도 크레물린 대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컴컴한 방에서 까만 고양이를 잡는 건 정말 어렵지. 왜냐하면 사법방해 방해라든가 아니면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현재 만약에 뭔가가 어느 정도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던가 아니면 증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미국
개 검찰이 최고의 검찰이 검사가 최고의 검사는 법무장관이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가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적국이나 마찬가지인 러시아의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지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당선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푸틴 앞에만 가면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Maybe 그래서 Trump is stronger than Trump, 그러니까 푸틴이 stronger than Trump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전하고요. 여전히 컴컴한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에서는 트럼프의 승리가 러시아의 승리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또 분열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또 봉합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특히 러시아 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특별검사의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복수하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복수, 퍼니시먼트, 벌 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합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투데이를 포함한 많은 러시아 매체는 좋은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서로 싸우고 러시아가 기획했었던 일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물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정말 오락가락했었을 때 그곳을 러시아가 공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 아니야.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때 그랬을걸. 바브라 부시 여사가 그걸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퍼스트 레이디도 개인적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 나오는 책에 자세히 실려질 것 같은데 퍼스트 레이디 메이트리아 그 집에서 부시 가문에서 정말 바브라 부시 할머니 부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작가가 이제 이 바브라 부시 여사가 지난해 4월 달에 숨졌는데 그 전에 여러 번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들 잽 부시를 이기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도 있었을 테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너무너무 낙심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은 트럼프 탓이야. 이 바브라 부시 여사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네, 중요한 먼저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고요. 한 번은 이제 거의 숨지기 전에 아직도 공화당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제 공화당이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여성들이 왜 여성들을 그렇게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의 임기는 시간 문제야 라고 하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시계 똑딱똑딱거리는 것을 옆에 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은 바브라 부시 여사 숨지기 전까지 그 이후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전에도 탐욕자, 그 후에도 탐욕자로 바브라 부시 여사는 생각한다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화해할 수 있었을지도